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자 이번에는 해담경제연구소 오혜진 소장님 모시고 외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뭐 오늘은 앞에 뭐 이런 거 안 해주세요? 할 때마다 뭐라고 그래가지고 다들 뭐 외신계 뭐 오늘은 어 소장님이 이 이프로님. 언더스탠딩에 나오는 날이라 하늘에서도 눈이 오고 눈이 오면 그렇지 환영하는. 그렇지 하늘에서도 어 그냥 소장 간다. 환영하는 그런 눈을 뿌려주는 네. 네. 못 오게. 못 오게. 못 오게. 못 오게. 눈 가지마! 하면서 눈. 예. 오늘은 무슨 내용을 배워볼까요? 외신계 숙모님이래. 좀 많이 나와요. 외신계 숙모님, 이모님이 많긴 많더군요. 예. 숙모. 네. 오늘 숙모. 외신계 약간 개그우먼도 네. 괜찮은데 진짜 나쁘지 오 소장님 않네요. 재밌는데. 어예진 숙모님. 네, 오늘은 어떤 거 갖고 오셨습니까? 네. 네, 오늘은 그 최근 영국 얘기할 건데 영국에서 이런저런 뭐 이슈들이 최근에 많기는 한데 네. 그 중에서도 단연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게 조력 사망이거든요. 조력 사망을 합법화하려는 지금 움직임이 있어요. 영국에서 네, 요거 기사 지금 유럽에서 보면 합법화하는 나라들이 조금 있을 텐데. 꽤 있어요. 제가 그거 뒤에 딱 이렇게 지도로 준비해 왔고요. 이 지금 기사 BBC 기사 보면 조력 사망 투표가 통과될까요? 라는 건데 이제 뭐 명확하진 않다. 그런 얘기인데 영국 잉글랜드하고 웨일즈에서 그 조력 사망에 대한 합법화를 지금 추진 중이에요. 발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수당인 노동당 의원이 발의한 건데 일단은 우리가 조력 사망하면 그게 정확하게 뭘 말하는지 그 정의를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뭐까지 해주는 거냐? 그렇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뭐 안락사, 그다음에 뭐 조력 사망, 뭐 존엄사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요거 보시면 영국이 하려는 건 이거 논란이 있겠네. 네, assisted dying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말로는 좀 조력 사망이 죽는 거를 옆에서 도와준다. 그쵸. 여기 맨 위에 있는 assisted dying 이건데 예. 이게 지금 이거는 영국 의학 저널 더 BMJ에 나온 그 조력 사망, 뭐 조력 자살 여기 보면은 assisted suicide라고 또 돼 있죠. 예. 그리고 뭐 요것도 안락사. 달라요? 네, 달라요. 안락사 이런 설명인데 예. 지금 뭐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다고 하는 의학 저널인 더 란셋 이런 데를 찾아봐도 의미는 같아서 요걸 보여드렸어요. 근데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 합법화된 그 존엄사와 관련된 것들이 다 이 범위 안에서 지금 제가 형광펜 친 이 세 개의 범위 안에서 허용되고 있거든요.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쉽게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내 스스로 어떤 그 마지막에 인생 종료부터는 내가 스스로 누르느냐. 내가 버튼 누르느냐? 네, 내가 아니면 누르면 뭐예요? 누가 대신 그걸 대신해 주느냐. 내가 내가 누르는 누르면 건 맨 위에 거. dying. assisted dying이에요. 이거 내가 스위치 누르고 가는 거. 네. 내가 누르는데 옆에서 누가 도와주는 건데 누르는 건 내가 누른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약물 처방까지는 해줬어요. 예. 굉장히 이걸 먹으면 아니면 이걸 주입하면 사망하는 처방까지는 해줬지만 그걸 누르는 거는 주입하는 거는 내가 하는 내가 거예요. 스스로. 내가 하는 거고. 예. 그런데 만약에 그것까지 의사가 하는 거. 네. 뭐 그런 차이가 또 하나 있고 예. 아니면 의학적으로 더 이상 가망이 없는 말기 환자가 대상이냐 그런 분이 있죠.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포함하냐 아. 이런 차이들이 있는데 제가 그걸 글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아까 예. 그 표를 요거 화면 보시면 화면 보여주세요. 네. 네, 요거를 제가 써봤는데 assisted 예, dying. assisted dying이 조력 사망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살 가망이 없는 말기 환자에게 의사가 이제 죽음에 이를 수 있게 하는 그런 약물을 처방은 해주는데 투여는 본인이 직접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판단 능력이 정신적으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스스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의 상태가 돼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assisted suicide는요. 그다음에 조력 자살이라고 이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말기 환자 외에 뭐 진행성 질환도 포함해서 이거는 수어사이드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끝내는 데 도움을 주는 건데 약물도 제공하고 아니면 뭐 다른 방법도
포함을 하는데 이것도 환자 스스로 투여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그리고 여기 유스네이자라고 해가지고 안락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동의를 한 환자에게 그러니까 내가 결정을 내린 나 하겠습니다 하고 동의한 환자에게 의사가 직접 이제 약물을 투여하는. 아하. 근데 여기에는 불치병이 아닌 사람도 포함해서 그럼 2번과 3번의 차이는 뭡니까? 2번과 3번의 차이. 2번도 버튼을 2번은 조력 자살은 버튼은 환자가 누르는 네. 거고. 직접 3번은 하느냐 버튼을 아니면 의사가 누르는 거고. 네, 의사가 대신 주입을 해주느냐. 그럼 1번, 2번은 스스로 누르는 거예요? 네. 그럼 1번, 2번의 차이는 뭐예요? 1번은 꼭 말기가 아니어도 돼요. 1번은 그러니까 뭐 6개월 뭐 의학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했을 때 6개월의 뭐 시한부를 받았다. 1번은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니까 다행인 거고. 1번은 말기 환자, 네. 2번은 말기 아닌 환자. 네. 그러니까 2번은 그래서 자살이라고 쓰는 거네. 위에는 그래서- 그냥 다행이고.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잘 영국은 들었으면 할 필요 없는 질문이었는데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약간 인내심이 좀 이렇게 그랬죠? 그래서 영국은 지금 맨 위에 있는 어시스티드 다잉을 하자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걸 하자. 네, 이거 첫 번째 걸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갈수록 강도가 센 거네요. 밑으로 갈수록 그 범위가 굉장히 네. 넓어지는 거죠. 요게 지금 그 법안이거든요. 이 발의된 법안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잉글랜드하고 웨일즈에서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 그리고 최소 뭐 12개월 동안 그 GP라고 해가지고 영국의 그런 의료 보장 제도 같은 게 있는데 네. 그 주치의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동네에 주치의가 다 있어서 1차로 주치의 받고 뭐 2차, 3차 이렇게 가는 건데 그거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등록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12개월 이상은. 그러니까 장기 비자를 끄는 국민이 아닌 사람도 사실 이거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의 담당 주치의가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다음 주요 내용 보면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그리고 뭐 강압이나 압력이 없어야 된다. 그걸 입증하는 조치도 있어야 된다. 뭐 의학적 치료로는 회복할 수 없는 병이어야 된다. 뭐 6개월 이내 사망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말기 환자여야 된다. 그리고 뭐 2명의 독립된 그 독립적인 의사가 동의를 해줘야 되고 그거를 가지고 갔을 때 고등법원으로 가지고 가요. 그래서 판사가 이제 그거를 보고 판결을 내려줘야 돼요. 오케이 하고. 근데 영국은 이걸 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사실은 굉장히 이걸 해야 된다 하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예. 영국 자체 언론에서 보면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서 꽤 늦었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영국에서 얼른 했어야지. 네, 그리고 지금 그 영국은 NHS라고 무료 그 의료 서비스가 예. 있는데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중에 이제 무료로 입원을 해 있는 입원 일수로 따졌을 때 3분의 1 정도는 지금 이 생애의 가장 마지막에 접어든 그런 사람들이래요. 아하. 근데 그 마지막에 접어든 사람이 이제 인구수로 따졌으면 아까 일수고 예. 일수의 3분의 1은 근데 인구수로 따졌으면 영국 인구의 한 1% 정도 되는데 이런 사람들의 진료만 한 10% 정도 이제 연명 치료 같은 그 완화 의료라고 하거든요. 그런 걸로 돌리면 실제로 정말 의료 행위가 필요한 사람들, 병상이 부족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더 메이크업 할 수 있지 않냐. 야, 이건 완전 약간 돈의 문제로 접근한 거네. 살짝. 그런 게 이제 찬성의 의견이 조금 뭐 그런 근거를 두고 있죠. 아하.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여기 뭐 보면은 의사는 이제 처방만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어떤 약물을 쓰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 예. 만약에 스스로 약물을 처방 내려주고 뭐 약을 자기가 먹어까지가 아니라 세팅까지 다 해주는 것도 오케이. 그리고 스스로 하는 게 제일 포인트고. 그 다음에 만약에 환자에게 조력 사망을 좀 강요를 하거나 좀 압박을 하거나 그런 행위가 있다. 그러면 최대 14년의 징역. 뭐 이런 내용들이 막 쫙 있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진행 중인 건데 이번 주 금요일 29일에 하원에서 이제 토론을 하고 첫 투표를 해요. 하원 투표? 네, 하원 투표를 해요. 첫 투표예요. 이거를 허용할 거냐? 네.
근데 여론을 보면 이거 누구도 결과를 예상할 수 없다. 아니면 부결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야, 나와서 좀 장담은 못 해요. 뜨겁겠네. 근데 이 법안이요. 지금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예. 되게 오래전부터 1936년부터 이런 조력 사망에 대한 법안이 처음 논의가 됐었고 2015년에 하원에서 투표까지 갔어요. 예. 근데 그때 한 330대 120으로 부결이 됐어요. 예.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고 지금 10년 뒤인 지금 또 다시 나와서 의회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간에 이제 조력 사망에 대한 어떤 토대가 쌓여 오기는 했거든요. 일단은 법원이 그 의사가 식물 인간인 상태 환자에게 생명 유지 장치를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한 사례도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영국인들이 그 조력 사망 위해서 근처의 나라 중에 합법화된 나라 있잖아요. 스위스. 스위스 가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이제 참고로 스위스에 가서 조력 사망을 하는데 대략 우리 돈으로 한 뭐 2,700만 원 정도 든대요. 근데 그렇게 갈 때 혼자 가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같이 가잖아. 동반자가 예,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동반자가 징역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기소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불법. 영국 내에서는 불법이니까. 왜냐하면 그거를 뭔가 조력을 했다. 그렇게 사망을 하도록 독려를 했다 아니면 도왔다 이렇게 여겨가지고 실제로 스위스에 가서 부모님의 조력 사망을 도왔는데 와가지고 뭐 한 달 기소됐다 넘게 이거죠. 조사받고 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아니 스위스는 이게 일종의 상품 비슷하게 되기도 한다고 하더군요. 맞아요. 그거를 하러 스위스로 가는. 네. 거기는 그게 합법화돼 있으니까. 무슨 단체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모시고 가거나 도와주고 데리고 간 사람들은 한 사람은 처벌되고. 처벌된다. 원래는 돌아가신 분도 처벌의 대상인데 돌아가셨으니까 처벌을 못 하는 거네. 그러니까 그래서 합법화를 하면 자국 내에서 할 수 있잖아요. 스위스 안 가도 된다. 안 가도 되는 거죠. 왜냐면 되게 2016년부터 네. 2022년까지 영국인들 한 400명이 스위스에 가서 이제 조력 사망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혼자 제 발로 가실 수 있는 분은 합법이고 그게 합법이 아니라 막을 방법이 없고. 막을 방법이 없죠. 처벌 그게 그게 어려워서 누가 도움을 줘야 되면 도움 준 분은 철컹철컹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각종 여론 조사들이 있는데 예. 그러면 영국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여론 조사를 해보면 올해 초까지만 해도 국민의 3분의 2는 찬성이었어요. 국민의 2는 찬성, 3분의 2는 찬성이었고, 예. 그다음 지난 주말에 나온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는 17,000명 대상으로 했더니 65%가 찬성. 맞네. 찬성자가 많네요. 반대가 13%. 나머지 한 20몇 프로 정도는 아직 결정을 못했다. 네. 그래, 아무래도 영국은 그 유럽 내에 있으니까 근처에 있는 나라들이 하는 나라가 있으니 더 영향을 받긴 할 것 같아요. 네. 갈 수도 있고 실제 가기도 멀지 않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 뭐 웨일즈하고 잉글랜드를 대상이라고 했는데 예. 스코틀랜드도 사실 따로 진행 중이에요. 네. 그런 게 있고 지금 그래서 영국에서 어떤 논쟁, 그 조력 사망에 대한 논쟁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유의 충돌이다. 이거는 자유에 대한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겠어요. 하나는 이제 내 삶의 마지막을 내가 자유롭게 선택을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냐라는 의견인 거고. 찬성론. 그쵸, 찬성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반대 또 다른 충돌. 상대방은 이제 치료비가 만약에 없어서 아니면은 내가 뭐 호스피스에 갈 돈이 없어서 그 굉장히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내가 가족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내 자식을 굉장히 고생시키고 있구나. 우리 가족을 고생시키고 있구나. 그런 뭔가 죄책감이나 눈치가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랬을 때 조력 사망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정말 삶의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정말 100%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냐. 그것이 자유일 수 있냐. 그렇지. 라는 게 있죠. 그거는 자유를 오히려 빼앗는 거다. 이런 의견이 이제 자유에 대한 충돌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그 논쟁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완화 치료라는 건데, 예. 요거 기사를 한번 보시면, 요거는 이제 제목은 완화 치료와 통증 관리는 조력 사망 논쟁의 뭐 핵심이다 이런 내용인데, 그 뭐 팰리어티브 케어라고 되어 있는 게 지금
완화 치료거든요. 통증을 줄여주는 치료인가 네, 보죠. 그러니까 완화 치료가 뭐냐면 요거를 제가 그 국내 대학병원 암센터에서 네. 근무했던 제 친구한테 물어봤거든요. 의사 친구한테 제대로 알려달라. 완화 치료가 뭔지. 했더니 예를 들면 이제 말기암 환자들에게 병의 완치를 위한 치료가 아니라 말기암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들. 아프지 않게 하는 치료인 거죠. 그러니까 네. 아프지 않게. 예를 들면 뭐 통증 조절 있고 뭐 영양제를 놔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복수가 차거나 뭔가 감염의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어떤 급성기에 대한 그 문제 해결 이런 것처럼 간단한 조치로 뭔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을 치료해서 이제 환자의 여생의 어떤 삶의 질을 좀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치료를 말하는데 우리가 그 말기암 환자분들 중에 더 이상의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라고 병원에서 얘기했을 때 집에서 가정 요양이라고 해가지고 집에서 이제 병원에서 보내줘요. 간호사나 이렇게 보내줘, 의사나 이렇게 왕진처럼 보내줘서 진통제랑 영양제를 굳이 입원 안 공급해주는 하고. 네 가족과 함께 마지막을 보낼 수 있는 그러니까 병원에 누워만 있는 거를 싫어하는 마지막을 그렇게 보내고 싶지 않다라고 결정한 분들 그렇게 가족 요양을 하기도 하거든요. 의사의 만약에 허가만 있으면 그런 것도 완화 치료의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요게 왜 쟁점이냐면 이 조력 사망을 합법화하기 이전에 누구든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완화 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는 게 먼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뒷받침되어 있지 않고 법을 만들어 버리면 그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거 맞는 말인 것 같네요. 필요한 치료를 예. 받지 못하고 조력 사망으로 바로 생을 갈수 있지 마감하는 않냐. 사람들이 생길 거다. 아, 그런 주장이 있어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다른 조력 사망이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들의 통계를 보면 그 조력 사망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계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인데 이게 죽음을 서두르기보다 사람들이 어떤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는 것이 보다 좀 편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전문 그 완화 치료 서비스를 더 구축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야, 그것도 되게 맞는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NHS라고 그 국가 의료 서비스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이게 대부분 무료거든요. 무료예요. 예를 들어서 뭐 대학병원에 가더라도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학의 한 90%, 98% 이상이 국공립이어가지고 그 산하에 있는 대학은 국공립이니까 대학병원도 거의 무료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출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 제가 입원 일수로 따졌을 때 3분의 1이 마지막을 병원에서 보내는 사람들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미 완화 치료에 영국 그 NHS 서비스가 우리 돈으로 연간 10조 원 넘게 지출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비용으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큰 돈인 거죠. 그래서 이게 조력 사망 법안이 이 화면 보시면 의회에서도 굉장히 분열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이 사진 속의 여성분이 이 법안을 발의한 킴 리드비터 노동당 의원이에요. 근데 지금 키어 스타머 총리가 개인적으로는 법 개정에 찬성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나는 개인적으로는 찬성인데 우리 노동당 의원들은 특정 방향으로 투표하지 않도록 투표의 자율성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또 이제 부처 장관들도 그래서 찬반이 나뉘는데 반대하는 사람 중에 이제 보건부 장관이 이거를 찬성하면 조력 사망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게 될 것 같고 그 결국 국가 의료 지원 시스템의 NHS의 자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건 반대다. 이거 다 세금으로 되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하죠. 오히려 세금을 아끼려고 너무 남발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영국의 그 성직자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영국은 제가 뭐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상원 의원의 한 25석 정도는 성직자들, 대주교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조력 사망에 대한 반대 의견을 이제 목소리를 좀 크게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허용을 하면 가망이 없는 취약계층 환자들에게는 죽음이 의무가 될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럴 수 있을 이제 것 좀 같아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데 상원에서 요거를 좀 반대를 하면 아무래도 상원은 뭐랄까 이렇게 좀 지체시킬 수가 있거든요, 법안을.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국왕한테까지 가기가 어려워지겠죠. 네,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근데 아까 안 대표님이 유럽 주변에 허용하는 나라가 많아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 지도를 갖고 왔어요. 허용돼 있는 나라? 네, 지금 아까 어디일까? 어시스티드 다잉. 여러 종류가 있는데 또 요 색깔로 구분을 했어요. 요걸 보시면 전 세계의 조력 사망을 비롯한 그런 사망이 합법화된 나라들이 색칠된 곳인데 네. 지금 약간 붉은색 있죠? 예. 이 붉은색으로 칠해진 미국 게 서부. 네, 조력 사망. 그러니까 의사가 처방해서 스스로 투여하는 것이 합법인 곳. 예. 셀프. 미국의 뭐 오레건,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뭐 이런 미국에서는 한 11개 정도가 합법화돼 있고 예. 여기 조그맣게 여기 룩셈부르크랑 스위스도 있어요. 아하. 그리고 노란색은 노란색은 뭐예요? 의사가 처방하고 스스로 투여하는 것과 의사가 투여해주는 것까지가 합법인 곳. 더 범위가 오. 높네 노란색이. 캐나다가 그렇고요. 예. 아. 그다음에 호주도 여기 그러네요. 네, 스페인, 스페인. 벨기에, 네덜란드 그리고 호주의 일부. 근데 호주는 여기 뭐 설명들이 스페인 많은데 아니라 프랑스겠구나. 스스로 해야 되는데 예. 프랑스는 발의가 됐는데 지금 의회가 해산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무기한 그래요? 이게 미뤄졌죠. 네. 스페인하고 돼 있는데 지도에 칠은 프랑스에 칠이 돼 있어서. 아, 네. 예. 그리고 여기 호주에는 스스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인 환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당사자가 요청을 하면 가능한 뭐 요런 그 범위 안에서 조금씩 이렇게 변화가 있는. 그리고 초록색도 있죠. 그건 뭐예요? 초록색은 이제 법제화는 되어 있지 않은데 만약에 소송으로 갔을 때 법원이 그걸 무죄로 판단한 곳. 슬금슬금 해주는데. 네, 무죄로 판단한 곳. 아. 예를 들어서 그런 소송이 붙었는데 의사가 그렇게 해주는 건 무죄다. 이렇게 판결이 난 곳. 독일인가 저기 독일? 사실상 네, 독일도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요 중에서 그래서 조력 사망이 제일 오래된 거는 스위스가 1942년. 오레건주가 1997년에 처음 시행됐고. 미국 오레건? 네. 되게 오래됐네요. 네. 그리고 네덜란드가 2001년. 그리고 가장 최근인 뉴질랜드. 여기 뉴질랜드인데 2019년에 법이 제정됐는데 이게 국민 투표로 결정이 됐어요. 예. 그래서 2021년에 첫 시행이 됐는데 뉴질랜드는 좀 눈여겨 볼 만한 게 신청부터 임종 순간까지 예. 다 국가가 비용을 내줍니다. 그게 저거 너무 국가의 비용 절감의 방법 아닌가 싶은 생각이 살짝 드네요. 국가의 비용 절감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가에서 전액 다 무료로 만약에 해주는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그게 예를 들면 연명 치료를 하는 게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국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들 딸들 부담이 많은 거와 느낌이 똑같겠죠. 그래서 그럼 부담이 많으니 그냥 돌아가시고 싶은 분은 선택해서 빨리빨리 돌아가세요.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물론 왜 주장하는지는 알겠습니다만 모르겠네요. 이게 근데 돌아가실 근데 뭐 걸어가시는 거 선택하는 자유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요즘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할 수 있는 나라도 많아서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면 이해를 해주면 되지 왜 또 이해를 안 장려할까 해줍니까? 봐. 예산을 줄이는 일이니까 자꾸 장려하는 쪽으로 갈까 봐요. 그리고 이제 의사가 가시지요. 뭐 이렇게 할까 봐. 왜냐하면 그게 국가의 예산을 줄이는 가시지요가 일이잖아요. 될 수도 있고 아까 제가 얘기를 했지만 뭐 가족이 굉장히 부담을 지고 있는 것 같거나 나 때문에 뭐 미래를 포기하고 청창한 앞날을 포기하고 나한테 뭐 올인을 하느라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거나 돈이 너무 많이 들거나 아니면 내가 예를 들어 장애를 그래야지.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그런 압박이나 고민을 처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 수단이 없으니 어떡합니까? 살아있는 목숨 미안합니다. 이렇게 이제 살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죠. 다른 대안이 생기면 아닙니다. 다른 대안이 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모르겠네.
내가 만약에 불치병에 걸리고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고 해서 예. 고통이 너무 극심하다고 해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것도 사실은 그건 오산인 게 끝까지 내가 너무 힘들고 아프지만 삶에 대한 의지가 있는 분들도 굉장히 있는 많거든요. 분들도 있는 있고, 분들도 없는 있고 분들도 없는 분들도 있으니 있어요. 맞아요. 있는 분들은 계속 있으시고 고맙게도 없는 분들은 없으시게 해주면 되는데 지금은 없는 분들한테도 강제로 살라고 하는 바람에 편안하게도 못 해주면서 그렇죠. 고통도 못 해주고 치료도 못 해주면서 그냥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강제로 가시는 것까지는 내 눈앞에서 못 보겠습니다. 내가 마음 아픈 게 싫어서 너는 계속 고통받으면서 살아라라고 하는 거를 방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선택의 오히려 옵션을 폭력이라는 거죠, 저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게 저한테 나중에 선택권이 온다?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저는 선택할 거예요. 저도 선택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택권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좋긴 대표님? 할 것 같은데 저는 약간 걱정되는 거는 있어요. 뭐요?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광고 나는 분위기가 됐을 때 분위기상 왜 그런 선택권이 있는데 아버님 왜 이렇게 아버님 많이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아니까 어머님 뭔지 이럴까봐 자꾸 광고 나는 분위기가 됐을 때 그게 이제 그게- 반대 여론의 포인트죠.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근데 모르겠네. 저는 그거 아니라도 예를 다른 들면- 광고 날 방법은 많다. 아 그렇기도 하고 본인이 예를 들면 본인이 이 뭐 생명줄 끊는 빼는 방법도 있고 아니 번개탄이 많이 팔리잖아요. 이게 21세기에 번개탄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세하게 보자 이건. 그래서 이 같은 법안이라고 해도 여기에서 굉장히 그 업그레이드라고 표현해야 되나? 좀 파생되는 허용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거든요. 각 국가에서. 아까 지도 다시 보시면 지금 그 노란색의 캐나다 있잖아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5,000명 이상이 조력 사망을 결정했대요. 물론 그렇게 결정해놓고 자연사 하시는 분도 계시고 철회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 적용 범위를 계속 확대 중인 게 정신질환만으로도 조력 사망을 신청할 수 있게 됐어요, 캐나다는. 그러니까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내가 정신적으로 뭔가가 문제가 있을 때 이 정신적으로 느끼는 나의 어떤 심리적 고통도 고통이다라고 고통이라고 인정해준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캐나다는 그리고 이제 방법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 조력 사망을 돕는지. 그럼 뭐 네덜란드, 벨기에 같은 경우 지도 보시면 여기는 성인이 아니어도 돼요. 심지어. 만 12세 이상 뭐 부모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고. 어느 나라가 그래요? 모든 나라가 아니라 네덜란드, 벨기에는. 그리고 네덜란드는 정말 진짜 벨기에 자유롭다 정말. 네, 어, 벨기에 정말 같은 자유로워. 경우에는 연령 제한은 없는데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뭐 스위스는 잘 아시겠지만 외국인도 가능하죠. 그 뭐 디그니타스라는 그런 단체에 가입만 되면 가능이 하죠. 그리고 뭐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런 거는 불치병이 아니어도 뭐 그런 다른 문제여도 가능한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적용 범위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넓어지고 있어요. 네. 뭐 논쟁의 여지는 다분하긴 한데 지금 야. 추세가 변화의 움직임은 좀 확실한 것 같아요. 변화라고 점점 많아지고 있다. 허용하려는 방향으로. 점점 늘어나겠죠. 허용을 네. 하다가 금지하는 나라는 없을 거고. 저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빨리 도입될 것 같아요. 저거.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를 보면 문제는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럴 뭐 겁니다. 간병인이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정말 안 대표랑 저랑 병원에 누워 있으면 환자 숫자는 1년에 100만 명 분씩 쏟아지는데 간병을 할 수 있는 후보가 1년에 20만 명밖에 안 돼요. 거기에서 간병인이 몇 명이나 나오겠습니까? 우리나라 인구 구조는 적어도 안 대표랑 요런 그 베이비 붐 세대에는 뭐 거의 뭐 필수이거나 아니면 저거 안 해주면 그냥 사실상 선택하셨네. 노인끼리 서로 부양해. 서로 부양하기. 부양 공중 부양? 어떻게 부양을 해요? 나중에 이제 마지막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자기 스스로 뭐 용변을 보거나 식사를 하거나 그게 불가능한 상태도 있으니까 네. 서로 부양하기엔 한계가 또 있죠.
그래서 요즘에 뜨거운 이슈구나.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요거 하나만 또 보여드릴게요. 요거 예. 화면 보시면 의사들 사이에서도 그 의료 윤리 의식에 대한 변화가 또 그럼요. 생기고 있어요. 엄청 그러겠죠. 그러니까 뭐 이게 만약에 법적인 뭐 윤리적으로 허용이 된다고 해도 의사 역할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사실 의사가 되려면 의사들은 인간의 어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간 훈련을 받아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어떤 죽음에 대한 기대나 요청을 받을 일단 거거든요. 2% 얘기잖아요. 이제 네. 그만 가시지요. 네. 그걸 의사가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들이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선생님 저 좀 이제 그만 보내주세요, 가게 해주세요라는 요청을 받을 거란 말이죠. 요청을 받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그만 가시죠. 네. 이게 걱정이라는 근데 이게 거야. 이제 각자의 경험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밖에는 없는데요. 실제로 병원에서 저 좀 보내달라는 요청을 많이 합니다. 환자들이 자기 가족들에게도 하고 의사에게도 하고 마지막 순간에 저 좀 보내주세요라는 요청을 해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그걸 눈앞에서 보고 경험을 하면 한 분들은 야 이건 허용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겠죠. 생각하는데 대체로 반대하는 분들은 그런 경험 안 하시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시면서 아하. 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하. 예를 들면 안락사를 허용했더니 이런 부작용이 있었는데 난 그걸 경험해서 나는 반대야 라는 분이라면 구구절절한 반대인데 지금 반대는 그냥 머릿속으로 야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내 눈앞에서 그런 비윤리적인 일이 벌어지면 싫어 라는 이유로 반대잖아요. 그러니 이거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좀 양보해줘야 된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그러니까 그 도입을 하더라도 오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신중한 조건들을 달아서 해줘. 예를 들면 연명 치료가 내가 아파서 예를 들면 빨리 가야 됐다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그 아프지 않는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뭘 한다든가 그런 게 없으면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뭔가 그래서 노력은 좀 할 수 있도록 지금 게 있어야 그거 되지 않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노력하라고 하는 바람에 지금 계속 그렇게 된 거예요.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좀 보내주세요가. 그럼 이건 결정의 문제지. 최선을 다하고 아니면 그냥 허용하자는 건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최선을 지금도? 다하는 과정에서 가시죠. 맞아요. 저도 이제 그 뭐 마지막에 이제 아버지 이렇게 간병하면서 네. 고민 연명 치료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동의를 들게 되죠. 하십니까 아니면은 반대를 하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병원에서. 근데 그때 당연히 자식된 도리에서는 아프셔도 내 곁에 조금 더 있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버지 같은 분이라면 정말 이런 상황에서는 뭘 원하실까 그런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 개인의 차이겠지만 개인의 선택이겠지만 어쨌든 뭐 영국 의사협회도 그래서 처음에는 강하게 반대를 했다가 우리나라도 지금은 뜨거워지는 거 아닌가? 중립으로 바뀌었어요. 중립으로? 네. 의사들은? 네. 의사협회에서 영국 그러니까 의사협회에서. 그래도 찬성하는 사람이 꽤 많아졌다는 뜻이네요. 대세가 조금 뭐 그렇기는 한데 예. 그렇다고 반대가 없는 거는 또 아니니까 이거는 진짜 논쟁이 뜨거운 그게 예. 영국에서 지금 이번 주 금요일에 야. 그 투표가 한번 나옵니다. 첫 번째 투표가. 조력 사망이라고 표현하는군요. 네, 조력 사망.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조금 1단계부터만 해보자 그런 거네. 그리고 이제 법적인 그런 제도가 좀 더 많이 보완이 되어 참 있는 용어의 빡빡하게. 선택은 중요합니다. 용어가 탄생했다는 게 사실 용어의 선택은 생각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도입하자고 하니 그러니까 그런 단계를 나눠서 어시스티드라는 세 가지가 다 자살이잖아요. 그렇죠. 다 자살인데 스스로 선택한 거죠. 개념을 만들어서 요거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근데 그거를 조력 사망이라고 표현하니까 자살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들면서 용어에 요거까지는 살짝 허용해 줘보자. 네. 그런 거 같네요. 조금 서글프기도 하긴 한데. 알겠습니다. 자, 몰라 나도 또 생각이 바뀔지 모르죠. 살다 보면 그죠? 나중에 바뀔지 몰라. 근데 내가 나중에 혹시 마음 바뀌었다고 하면 그 내 생각 아니니까. 아니야. 하지 마세요. 너는 이제 가야 돼. 막 이렇게 해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지금 제 생각입니다. 나중에 혹시 내가 딴소리 할지도 모르거든요. 내가 언제 그래요? 그때는 그냥 아닌 걸로 좀 간주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네. 어이준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